닥터가 들려주는 의학의 히스토리, 닥터의 사생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피임의 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매년 9월 26일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세계 피임의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피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임신을 조절하려는 피임의 시도는 기원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피임에 관한 의학적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1850년 이집트의 파피루스인데요. 당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악어의 배설물을 여성의 질 내부에 넣어 피임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종의 패서리인 셈인데요. 이 패서리는 정자가 자궁에 유입되지 않도록 질 상부를 차단하는 피임 기구를 말합니다. 참고로 고대 이집트는 꽤나 복잡하고도 발전한 의료 체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초와 찜질, 설사약, 좌약, 수술 및 접골술, 안과학은 물론 심지어 의료보험 제도도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이집트의 의료 기술은 대다수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건데요. 더욱이 위험하기까지 한 경우도 꽤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악어의 똥을 이용한 피임기구였습니다. 아니 왜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악어의 똥이냐? 정말 그 악어 똥을 구하러 가는 것만 생각해도 진짜 무섭고 몸서리가 쳐질 수 있는데 악어 똥을 패서리로 사용하게 된 원리가 참 기상천외합니다. 악어의 똥은 체온에 가까운 온도에 이르면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자궁 경부에 삽입을 해서 철벽 방어막을 만든다는 원리라고 합니다. 게다가 악어똥에 포함된 산성 성분 또한 미약하나마 이 살정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피임의 도구로 믿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런 악어의 똥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똥에는 세균과 기생충이 정말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에야 이런 피임법이 생각만 해도 좀 굉장히 소름 돋지만 당시에는 이런 황당무계한 패서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코끼리의 똥, 나무의 수액, 아카시아, 꿀, 레몬, 면과 양모, 천연 해면 등등등등 임신을 막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건 안타깝게도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하다 못해 이유를 알 수 없는 요상한 이런 피임의 역사는 시대와 나라별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7세기 중엽 당나라 때 쓰여진 의학서인 비급 천금 요방에는 적당한 양의 기름에 수은을 섞어 하루 종일 볶아서 이 대추알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 복용하면 영원히 임신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걸 먹고 죽어서 영원히 임신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대장간에서 쇠를 식힐 때 사용하는 구릿빛 냉각수가 피임에 특효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장간 앞에는 냉각수를 마시려는 여인네들이 진을 치고 장사진을 이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속설은 유럽에도 널리 알려져 1886년에 보고된 자료에도 오스트리아의 여성들이 생리가 끝날 때마다 대장간의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피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야생 당근의 씨앗을 먹으면 박하를 달여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1986년에 실시된 한 실험에서는 야생 당근이 황체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인 이 프로게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 의학의 아버지께서 이걸 알고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대인들의 이런 피임법이 오늘날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북동부 에팔레치아 산맥의 여성들은 성관계를 맺은 뒤 야생 당근을 갈아먹는 피임법을 아직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인도의 라자스탄 지방의 여성들 역시 이 방법을 아직도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기생들 사이에서 나름의 피임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금물을 성게에 바르거나 창호지를 콘돔처럼 사용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성관계 직후에 7차례에서 8차례 정도 펄쩍펄쩍 뛰면
임신을 피할 수 있다는 나름 귀여운 미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9세기 이슬람의 라지라는 의사도 조선시대 기생들의 피임법과 유사한 피임법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사정을 하면 여성은 재빨리 일어나 재채기를 여러 번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다음에 뒤로 9걸음쯤 뛰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굳이 이렇게 하는 행동의 근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몸속의 정자를 얼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5세기에 이르자 피임은 남성들에게 그 역할도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전염병 때문이었는데 15세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매독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이 병사들 사이에 성병에 걸린 사람이 폭증하게 되면서 성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성기에 무언가를 덮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가톨릭 신학자인 가브리엘레 팔로피오는 린넨천을 화학용액에 적셔서 성기를 덮기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1100명 정도의 남성에게 시험을 해봤는데 누구도 무서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이게 바로 원시적인 형태의 콘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7세기 중반인 1640년경 현재 콘돔의 시초가 되는 남성용 피임기구가 개발이 되는데요. 굉장한 난봉꾼이자 호생남으로 알려진 영국 찰스 2세가 임신과 매독을 두려워해서 주치의였던 백장에게 성병의 방지책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주치의는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을 하던 중에 양의 맹장으로 현대식 콘돔과 유사한 형태의 남성용 피임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왜 콘돔이라고 불렀냐? 이걸 만들었던 주치의 이름이 콘돔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른 양의 창자로 만들어진 콘돔은 엄청난 시간과 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못 만들어서 가격도 꽤나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구입하면 여러 번 반복 사용을 하고 심지어 콘돔을 세탁해주는 전문 세탁소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후 1839년 피임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발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칭송하던 그것, 바로 타이어 개발자인 찰스 굿 이어가 천연고무로 만든 고무 콘돔입니다. 당시 세계인들은 신축성 있는 콘돔에 열광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는 정말 다양한 피임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경구용 피임약부터 정관 수술, 자궁내 피임 기구까지 최근에는 남성용 경구용 피임약도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